네, 안녕하십니까. 공기가 청명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청명하지가 못합니다. 요즘 상담이 급격히 많이 늘었죠. 무엇보다도 내 부동산 갖고 있는 재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 그리고 지금이 투자 시기인가 아닌가,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하강되고 많이 떨어졌다는데 왜 내가 살려고 하는 데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 고민과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맑고 깨끗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광고 문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맑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차윤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여러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는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또 이 재개발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규제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오늘은 규제 이야기 좀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규제 또 한다고 하는데 내용 들어가 보면 그래 별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저기 해당된 사람들은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이 시냇물이 또 이게 강에 들어서 강물이 바다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모두가 적용되는 규제라면은요,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도 좀 쉽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부동산 우리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 부동산 투자에서 그리고 모든 주식이든 아니면 자식 교육에 투자하든 아니면 자기가 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노력을 하든 세 가지 3력이 있어야만 마음도 편하고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는 3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실력을 쌓아야 된다. 운으로 한번 돈을 벌었어요. 그놈의 운 때문에 사고 쳐서 또 몽땅 날립니다. 그래서 운으로 버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리를 해서 운으로 망치니까 늘 운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한 사람들은요, 아름답습니다. 세상 거저먹으려고 하지 않고 돈 조금만 넣어가지고 몽땅 벌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돈으로 큰 돈 벌려는 사람들 사기당하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남의 돈 이렇게 눈 감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력 키워서 실력대로 벌려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는요, 실력 갖추면 반드시 법니다. 1억 가지고도 얼마든지 3억, 5억, 10억 벌 수 있습니다. 기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생 10년 금방 가죠. 10년이면 1억 가지고도 10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실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키웠는데 저는 생각만 하는 햄릿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각은 좀 부족하지만 일을 좀 저질러보는 돈키호테를 저는 좋아합니다. 오히려 요즘 현대에서는 생각하는 햄릿보다는 돈키호테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력을 갖춘다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돈키호테 같이 담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실력 있고 담력 있어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잘하기 좋은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요게 없다면, 세 번째가 없다면 미움받습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남을 좀 헤아리는 매력,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성공을 거두면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어떤 양보, 이러한 매력이 있는 사람은요, 돈 안 벌고 싶어도 실력 없고 담력 없어도 막 갖다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밉고요. 어떤 사람은 퍼주어도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돈 없어도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사람다운 그런 매력이 있다면은요, 이 사람은 일단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우리 팍스 경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른 건 다 없어도 매력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력, 담력 부족한 거 이 차 대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담력을 좀 오늘은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력이 있으면은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담력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부동산 시세의 흐름이지만 담력 그래프라고도 담력의 추세선이라고도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1, 2년 투자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요즘은 또 명도 길어졌어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벌써 제 나이도 옛날 같았으면은 이미 저 세상에 갈 나이인데 50 넘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도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1, 2년에 뭔가 쇼 붙인다고 하잖아. 1년 안에 모든 걸 결판 내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옛날에 강태국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낚시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듯이 여러분도 담력을 좀 키우면서 세월이라는 그러한 시간에 좀 살짝 올려놓으신다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곧 맑게 개인 하늘처럼 되면서 청명한 하늘처럼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하면 그냥 무조건 많이 오르기를 바라죠.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좀 떨어지면 너무 슬프고 우울함에 잠깁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은요, 올라갔다가 내렸다 하면서 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르면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상향을 하게 됩니다.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 내가 쉽게 팔고 싶지 않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는 결국은 가격이 내릴 때 사자마자 내렸어도 또 팔려고 했을 때 또 내려도 항상 일정한 차액을 갖고 간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년 또는 15년 내다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다만 그냥 너무 막 사자마자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있죠. 그것은요, 오를 때도 망하고요, 내릴 때는 더 망합니다. 맨날 취득세 내야 되죠. 또 중개수수료 내야죠. 각종 비용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사가지고 떨어질 때 사자마자 떨어졌어도 갖고 있으면 뭐 수천 내지 수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 지금 2018년, 19년 사신 분들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힘들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규제에 의해서, 인위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내린 것들은 오히려 또 오를 기회가 있다. 규제 풀리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를 기회가 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작년 18년 생각을 해보십시오. 18, 17년 그 이전에 막 오를 때 아무런 규제도 없고 막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무조건 사지만 이거 언제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더 겁이 났죠. 제가 봤을 때는요, 항상 보면은요,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를 하든 위험한 시기가 언제 오냐면요, 이런 시기에 옵니다. 이런 시기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위험한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 2017년 8월 8.2 대책, 2018년 작년 9.13 대책은 이미 그 시기에 이 위험기가 도달을 해가지고 그놈의 규제 때문에 위험기간은 사라졌어요. 이제 누가 봐도 조정기예요. 거래가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요. 오히려 지금은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위험기가 이미 지나갔다. 오히려 눈에 띄게 뭔가 조정을 받는데 지금 조정기라고 해서 가격이 막 폭락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강남이나 뭐 강북이든 너무 지나치게 오른데, 예를 들어서 시세를 형성해 가지고 뭐 시세를 막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거래의 산포에 의해서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억인데 갑자기 한 건 두 건만 14, 17억, 16억, 17억, 이게 시세입니까? 이게 16억, 17억 되는 것이 원래 13억 내려온 게 4억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시세대로 왔다.
중요한 건 이 몽땅 거래가 되려는 이런 시세를 형성하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게 조정이지, 한두 건 뭐 17억 거래됐다고 200건 거래됐는데 한 건이 200건이 15억에 거래됐는데 한 두 건이 18억에 거래됐어요. 이게 시세가 18억이에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냥 이거 15억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없어서 18억에 산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약간 하향하지만 조정받다가 이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 오른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올라가지고 무조건 내려가지고 이제 영원히 안 오를까요? 천만에요. 또 몇 년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요즘 뭐 규제 또 다시 뭐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된다. 또 뭐 대출 규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서민 경제가 힘드니 내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안 풀겠어요? 국가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규제만 해놓겠어요? 지금은 조정을 좀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 브레이크를 좀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서서히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경제라는 차는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규제 안 해놓고 브레이크 안 잡아놨어 봐요. 천정부지 올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세계 경제와 이런 거에서 갑자기 침몰이 돼가지고 폭락이 되면 더 어수선하고 힘들겠죠. 어수선한 부분을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서 몇 년 더 지금 앞으로 막 20년, 21년 오를 걸 조금 4, 5년 미뤄놓고 올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이 오히려 여러분을 마음 편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있는 시간에는 너무 눈에 뻔합니다. 이제는 오르는 시기가 뻔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기가 뭐 사냥터에 사냥감 없는데 막 화살 쏟아질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사냥감이 지나가는 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쏴주면 되겠죠. 역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규제를 딱 했으니까 이 규제의 덫을 풀 시점에서 또 투자 준비하시면 되겠죠. 현금도 좀 확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현금 확보하니까 은행만 넣어놓지 마시고 정말 안전한 투자, 언제든지 황금성 있는 데다가 투자도 하면서 연습도 하세요. 투자 연습도 없고 실전 없는 사람들은요, 투자 기회가 와도 화살을 쏠 수가 없다. 뭐 그냥 무조건 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투자의 감각도 키워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몇 년 있다가 오르면 또 많이 오르고 나면 또 규제가 생길 날이 오겠죠. 한 뭐 10년 15년 또 지나면 또 지금과 같은 규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구매력이 좋고 경제력이 좋아지면 또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또 너무 차가 안 나가가지고 뭐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또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시켜서 윤활유, 이게 규제와 이러한 또 규제를 풀었다 주었다 하면서 경제가 흘러가는 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급격히 올라가는 거라든가 너무 급격히 추락하는 것들은 서로가 좋지가 않다. 정부도 좋지 않고 국민도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냥 머릿속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 좋은 땅에, 팔고 싶지 않은 땅에 내 아파트, 내가 살고 싶은 빌라, 주택, 뭐 오피스 하나 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시면서 시간이라는 넉넉한 여행 최소한 뭐 10년 정도 보시면 지금 같은 시기에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마음도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규제 한번 볼까요? 대출 규제.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죠.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오고, 서울같이 이렇게 또 조정지구이나 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가계가 너무 가계 대출이 많으니 경제가 또 오히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또 조정을 좀 하자 이런 건데, 대출 규제는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한국은행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예컨대 과거를 유추해서 봤을 때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서는 금리도 좀 내리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추락했으니까 금리도 내리고 또 대출 규제 폭도 좀 20% 정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고 나서 또 내년 상반기에 대출 규제 또 풀릴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또 기분 업돼서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정시키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대출 규제는 풀려야만 서민 경제도 무너진다. 요즘 서민 경제가 말도 안 되게 힘들죠.
요즘 대출 규제에 있다 보니까 이거 세상이 너무 이거 불안하니까 나가서 아이들한테 밥 한 번 사줄 것도 2번 사주고 1번만 사고 주머니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죠?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주머니에다 계속 돈을 쌓아두니까 구매력이 좋아져서 곧 머지않아 돈을 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한 2년 했다가 풀어줬다가 해보죠. 그러면 돈 쓸 돈이 더 많으니까 3, 4년은 더 많이 더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 대출 규제 풀릴 때 아 내가 투자한 데가 조금 완화되고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금 폭탄이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세금 폭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또 주택 공시가격 올리고 또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뭐 종부세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건데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지금은 돈 있으면 좀 부끄러운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벌어서 비굴하지 않게 정당하게 번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2개, 3개 산 거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건데 그걸 투기라고 몰아가지고 마치 좋은 것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자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본인이 돈을 벌었어요. 생활비 썼어요. 남는 돈이 있어. 남는 돈 여유자금이 남으면 돈을 부동산에다가 사놓으면 투기가 되니까 전부 은행에 두거나 전부 주식에 두거나 아니면 현금 찾아다가 장롱 밑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도 하나의 안전한 보관 장소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부동산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뭐 투기로 보지 말고 그냥 안전한 파킹이라고 내 자산의 파킹 장소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 이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너무 시장 혼란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게 투기입니다. 그거 근데 그냥 편안하게 돈 번 거 가지고 부동산 갖고 있어서 2-3채, 10채 늘어났다고 해서 그걸 투기라고 막 몰아서 막 중고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자들도 좀 편안하게 돈 쓰는 사회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도 건전하게 본 사람들에게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건전하게 자산 증시시킨 사람들은요, 좀 할인율, 뭐 인센티브 줘가지고 할인율을 좀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 뭐 좀 고율이죠. 근데 소득세와 같습니다. 나라가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소득세와 맞춰가지고 양도세 6에서 42% 이렇게 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공적 부조로서 모든 국민이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앞으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그냥 2억 벌어서 늘 머릿속에다가 1억은 세금 내고 1억은 내 돈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 돈 1억을 국가가 기부했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에다가. 그래서 이 기부된 돈으로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이 또는 SOC 사업이라는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잘 쓴다고 생각합시다. 정치인들이 돈을 깨끗하게 선 걸로 생각합시다. 그것도 그냥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세금도 그냥 국가가 전환한 거니까 잘 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 뭐 특히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거 양도세, 중과세, 뭐 투기 지역, 지금 현재 투기 과열 지역, 돈 조정 지역은 한 2채는 10% 중과, 3채 이상은 20% 중과 크지요. 중과가 붙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0이 되죠. 2-3채 갖고 있으면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양도세가 뭐 한 50% 증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요 양도세를 좀 이겨내갈 수 있는 투자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 또 규제도 뭐 청약 규제도 많죠. 뭐 여기 뭐 전매하지 마라, 몇 점 이상만 해라, 가점제다 뭐 많이 있는데 이거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거고 요것도 이제 부동산 양질의 아파트 많이 늘어나고 또 전세값 낮아지고 또 하면 또 청약 제도도 또 개선을 봐서 모두가 또 청약 잘할 수 있게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약도 그냥 뭐 규제다 생각하고 이것도 좋아진다 생각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항수제다 뭐다 막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것도 모두가 적용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적용했었으니까 그냥
하고 가격이 좀 낮아서 조정이 되면 조정받고 나서 또 필요하면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견디시기 바라고요. 양도세, 중과세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거 중과세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2014년에 또 해제됐다가 또 다시 이제 하는데 이것도 또 이제 국가도 세금도 걷어야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국 거래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된다. 지금 있는 법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규제는 왜 만들었다고 했죠? 규제는 풀라고 있습니다. 풀라고.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정화가 머지않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집니다. 산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2013년에서 18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산이 높았어요. 그래서 고강도 규제가 나온 거예요. 또 고강도 규제가 있으면 또 골이 깊어지겠죠. 그러면 고강도 규제가 또 풀리고 조금 약한 규제들 남아서 또 안정화가 될 규제가 또 다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요즘 뭐 부동산 뉴스만 보면은 막 부들부들하죠. 그러지 마세요. 올해 한 10년, 20년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즐깁니다. 아, 또 부동산 또 규제 풀리면 가격도 오를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투자를 또 다시 하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근데 초보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팔려고만 하고 정신없어요. 막 머리도 아프고.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정 머리 아프면은요. 전문가들한테 가서 얘기 드세요. 간접 경험 들으시면서 그냥 마음을 푸세요. 풀면 불안함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동산이 갖고 있는 것이 팔아야 될 건지 이 경기가 안 좋다도 어떤 것은 아무리 안 좋아도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려야 될 건지 이런 것 좀 받으시면서 안정도 취해가고 안전하고 탄탄한 투자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규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오늘 요 강의를 통해서 마음 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